모로코 세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나라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왕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이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하며 대서양과 지중해를 모두 접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 덕분에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유럽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스페인과 유럽 대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천 년 동안 모로코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상업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모로코의 면적은 70만 9,657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한국 약 10만 킬로미터 위 7배 이상이다. 비록 아주 넓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 나라는 놀라운 지형의 다양성을 자랑한다. 웅장한 아틀라스 산맥, 광활한 사하라 사막, 그리고 지중해와 대서양을 따라 펼쳐진 긴 해변들. 약 3,700만 명의 인구는 카사블랑카, 수도 라바트, 마라케시, 페스와 같은 대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모로코는 아랍, 베르베르,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다. 모로코 사람들은 주로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사용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도 널리 사용된다. 모로코의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은 독특한 이슬람 건축, 민속 음악, 다양한 요리, 그리고 다채로운 전통 축제를 통해 뚜렷이 드러난다. 유목 생활과 독특한 베르베르 여성, 마라케시의 번화한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베르베르 성가와 수세기 동안 굳건히 서 있는 아틀라스 산맥 사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 베르베르의 삶을 탐험하는 놀라운 문화적 여정으로의 초대장이다. 베르베르, 즉 아마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이다. 대륙의 지질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다. 베르베르인들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사하라 사막에 이르기까지 높은 적응력을 가진 유목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생존 능력, 기동성, 그리고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다. 단순한 역사적 증인이 아니라 그들은 페니키아와 로마 같은 위대한 문명의 전사, 예술가, 그리고 주요 사건의 참여자로 기여했다. 베르베르의 물질적 유산도 매우 인상적이다. 모로코의 시장에서 화려한 문양의 베르베르 의상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생활 방식, 실질적 필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보여준다. 각 의상은 입는 사람의 정체성, 지위,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나타내는 이야기의 상징이다. 베르베르인들은 흙, 돌, 석회로 만든 전통 가옥에서 생활하며 손으로 짠 직물과 밝은 색상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소박한 생활 방식과 놀라운 적응력을 반영한다. 특히 베르베르 여성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가사뿐만 아니라 농업, 가축 사육, 수공예, 그리고 문화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유목 생활에서 그들은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고 일상생활을 조직하며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키운다. 베르베르 여성들은 강인하고 단호하며 개성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북아프리카의 혹독한 삶을 반영한다. 그들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 콜로 강조된 깊은 눈, 그리고 부족의 정체성과 영성을 상징하는 문신이 새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음악, 춤, 수공예로 가득한 문화축제에서 그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실천자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과 미디어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면서 베르베르 여성들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경력을 쌓으며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미래로 이끄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
사랑의 부적에 대한 믿음. 모로코인의 삶에서 이슬람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영성. 이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모로코에는 신비로운 민간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중 사랑의 부적에 대한 믿음은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문화적 현상이다. 이를 탈리스만, 텔리스먼 또는 헤르츠, 헤어츠라고 부른다. 정통 이슬람 교리에서 권장되지는 않지만 특히 시골 지역이나 전통적인 베르베르 공동체에서는 많은 모로코인들이 손으로 만든 부적이 감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의 부적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고대 아랍어로 기도문을 적은 종이, 상징적인 그림 또는 돌, 빨간 실, 콩, 머리카락과 같은 작은 물건들. 이들은 모두 푸키 또는 마라바오라는 주술사가 의식을 거행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부적의 소유자는 이를 몸에 지니거나 목걸이로 착용하거나 베개 밑에 숨겨두며 사랑을 끌어들이거나 연인을 붙잡아 두거나 심지어 타인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바란다. 사랑의 부적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연애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심리적 깊이를 보여준다. 도시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교육으로 인해 이러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지만 모로코의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사랑의 부적이 여전히 영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다. 공중 목욕탕 풍습. 하맘, 신체를 정화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곳. 하맘, 즉 공중 목욕탕은 고대 로마에서 기원했으며 이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모로코에서 하맘은 매주, 특히 이슬람의 성스러운 날인 금요일에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시골 마을에서 도시의 동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 하나의 공중 목욕탕을 갖추고 있다. 전통 하맘에서 목욕하는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약 1,300원, 물결표 2,600원이다. 목욕 과정은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케사라는 특수 장갑과 사봉 벨디, 세이본 벨디라는 천연 검은 비누로 각질을 제거한 후 차가운 물로 목욕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전체 의식은 신체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깊은 이완을 제공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독소를 배출한다. 하맘은 또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장소이다. 여성들은 종종 그룹으로 하맘을 방문하며 웃음과 친밀감으로 가득한 사적인 공간을 만든다. 특히 시골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맘은 신체적, 정신적 정화를 돕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현대적인 스파와 고급 목욕 시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지만 모로코인들은 하맘 전통을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키고 있다. 여행자들에게 하맘에서의 목욕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모로코인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이다. 모로코는 한때 악명 높은 해적들의 은신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모로코의 해안선은 해적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고 바르바르 해적단 바박 호세어스로 알려진 이들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살렛, 세일, 라바트, 라벳, 알호세이마와 같은 활기찬 해안 도시들과 수많은 작은 만, 암석곳 등 험준한 지형 덕분에 바르바르 해적들은 북아프리카에 견고한 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첩한 선박을 이용해 단순히 화물만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선원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거나 노예로 삼기도 했다. 이들이 약탈한 재산은 항구 도시들의 부를 증대시키고 견고한 요새들을 건설하는 데 쓰였다. 때때로 모로코 정부와 다른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은 이러한 해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은밀히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럽 열강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점증하는 압력과 현대 해군 기술의 발전으로 바르바르 해적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해적 행위를 포기하게 되었다. 오늘날 바르바르 해적에 대한 기억은 전설과 북아프리카 민속 문화 속에서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으며 이 지역의 극적이고도 영웅적인 역사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모로코의 낙타 축제.
낙타들이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매년 11월 사하라 사막 인근의 척박한 땅 무함마드 무헤마드 엘지즐란에서는 수백 명의 유목민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타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해 모인다. 낙타 미인 대회는 전통적인 문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베르베르, 버버와 사힐리안, 유목 부족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행사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어떤 낙타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예술 형태이자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른 아침부터 낙타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꾸며진다. 정교한 해나 문양이 몸에 그려지고 은 목걸이를 걸며 등에 수놓은 천이 덮인다. 털은 한 올 한 올 빗질되며 걷는 모습은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모델 같다. 일부는 이 행사를 사막의 파리 패션위크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심사는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단은 유연성, 지구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평가한다. 우승하는 낙타는 단순히 예쁠 뿐 아니라 강인함, 지능, 안정감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많은 유목 공동체에게 낙타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막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이다. 이 대회는 이 놀라운 동물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벽, 서사하라 사막 방벽은 모래의 장벽 혹은 범이라 불리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방어벽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군사 장벽 중 하나다. 이 벽은 모로코 남동쪽에서 시작되어 모리타니와의 국경 근처까지 2,700km 이상 이어진다. 이 방벽은 1980년대 초반 모로코 군대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서사하라 영토 분쟁을 통제하고 이 지역 독립을 요구하는 폴리사리오 프론트 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서사하라는 한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스페인이 1975년에 철수한 후 이 지역은 모로코, 모리타니, 그리고 서사하라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 군사 조직인 폴리사리오 전선 간의 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 모로코는 서사하라 영토의 약 80%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로 장벽의 서쪽 지역을 관할하고 폴리사리오는 동쪽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이 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콘크리트나 석재 요새와는 달리 흙과 모래로 만든 제방 형태로 평균 높이 23m, 폭은 약 610m에 이른다. 그 뒤에는 수백만 개의 지뢰, 깊은 함정, 철조망 등으로 구성된 밀집된 방어 시스템이 펼쳐져 있다. 몇 킬로미터마다 군사기지와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이 모래 장벽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아프리카 중심부에서 끝나지 않은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유엔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촉구했지만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이 장벽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생생히 증언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나무 위를 오르는 염소들이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 이것은 아르간, 어간, 나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면 껍질은 거칠고 가시가 많으며 가지는 뒤얽혀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특별한 광경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바로 염소들이 그 가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모로코 남서부의 건조한 지역에 사는 염소들은 놀라운 나무 오르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얇은 아르간 나뭇가지 위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며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제철 과일을 먹는다. 이 염소들은 아르간 열매의 두꺼운 껍질과 달콤한 과육을 특히 좋아한다. 일반적인 염소들과는 달리 두 갈래로 나뉜 날카로운 발굽은 그들이 810m까지 높은 나무에 오르도록 도와주며 울퉁불퉁하고 좁은 가지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게 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에 여러 마리 염소가 함께 올라가 있는 광경은 기묘하면서도 유쾌하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습성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염소들을 나무에서 멀리 두고 정확한 시기에만 접근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수확을 보호하는 동시에 특별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염소들이 열매를 먹은 후 배설한 분변에서 씨앗을 수집하고 처리하여 순수한 아르간 오일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오일은 전 세계 화장품과 건강산업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기회를 포착한 일부 주민들은 2000년경부터 아르간 나무를 심고 염소들이 나무를 오르게 해 관광객을 유치하며 팁을 받기 시작했다. 팁은 약 110달러, 한화 약 1,3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오간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이 수입원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 염소쇼는 동물보호 단체들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이들은 염소들이 비정상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나무 위에 묶인 채 다른 먹이, 물, 그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현상의 매혹적인 외형 뒤에는 여러 우려가 뒤따른다. 현지 주민들이 염소 나무 타기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더 많은 염소떼가 아르간 숲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는 과도한 방목으로 이어져 나무의 재생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염소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어린 나무까지 먹기 때문이다. 아르간 나무는 성숙해 열매를 맺기까지 7에서 15년이 걸리며 대량의 염소들이 방목되면 어린 나무가 파괴되어 숲의 회복이 방해받게 된다. 마라케시에서 90분만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로코를 떠올릴 때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나 붉게 물든 마라케시의 골목을 상상한다. 그러나 마라케시 남쪽으로 단 90분만 운전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 아틀라스 산맥의 우카이메덴, 아우카이미든 스키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은 해발 3,200m에 위치하며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스키장이다. 12월부터 3월까지 이 지역의 산비탈은 두꺼운 눈으로 덮인다. 이곳에서는 스키를 타거나 눈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용한 겨울 풍경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유럽의 거대 스키장처럼 크지는 않지만 우카이메데는 장비 대여, 강사, 초보자와 숙련자용 슬로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모로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이 나라는 당신을 불타는 모래에서 차가운 눈 속으로 단 2시간 안에 데려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어느 지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다.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고향이다. 고대 대학을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스퍼드나 볼로냐를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운영되어 온 대학은 사실 모로코에 위치해 있다. 바로 페즈라는 고대 도시에 있는 알카라위인 대학교로, 이곳은 유네스코와 기네스북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다. 이 학교는 859년에 파티마 알피리라는 유식한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녀는 전 재산을 들여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학문 중심지를 세웠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이 일을 지금으로부터 1100년 이상 전에 해냈다는 것이다. 초기에 알카라위인 대학교는 쿠란 교육, 아랍어 문법, 이슬람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 교육기관이었으며 이후 신학, 언어, 법학 교육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천문학, 수학, 위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 대학교는 전 이슬람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자들을 끌어모았다. 알카라위인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아랍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된 4,000여 개 이상의 고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예는 이슬람의 과학, 의학, 신학, 철학에 관한 수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문서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중에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가장 초기 가르침 중 일부도 존재한다. 현재 알카라위인 대학교는 공학, 의학, 컴퓨터 과학 등 현대 학문을 가르치는 동시에 서예, 도자기, 자수 같은 모로코 전통 예술도 계승하고 있으며 국내 학생들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알카라위인의 존재는 페즈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학문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학교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식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메디나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고대 미로,
당신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서사시가 펼쳐지는 동네에 들어선 적이 있는가? 모로코에서는 그 경험이 현실이다. 고대 메디나는 도시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는 미로 같은 공간으로 솟아오른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고대의 세계가 현대와 나란히 호흡하는 곳이다. 메디나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옛 도심을 일컫는 말로 페즈, 마라케시, 탕헤르 등지에 걸쳐 분포한다. 8에서 9세기부터 이 메디나들은 두께 5m에 이르는 석벽으로 둘러싸인 복잡하게 휘어진 거리망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슬람 도시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14세기에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곳에서는 상업, 수공예, 종교,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로 모인다. 그렇기에 페즈, 마라케시, 셰프샤우엔, 메크네스 등지위 메디나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메디나에는 지도가 없다. 이곳에 오는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탐험이다. 골목 하나를 돌면 전통 가죽 염색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로 불을 지펴 만든 도자기 가마, 작은 자수 가게 혹은 박하차를 건네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찻집 주인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모로코의 진정한 정신이다. 유명한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디나라는 미로 속에 얽혀있는 살아있는 세부들 속에 있다. 각 도시마다 메디나는 고유한 분위기를 지닌다. 셰프샤우에는 파란 동화 속 마을 같고 페즈는 고요하고 고풍스러우며 오래된 수공예 전통이 살아있다. 마라케시는 강렬한 색채와 에너지, 매혹적인 혼돈으로 넘쳐난다. 지중해 연안의 탕헤르는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으로 비누, 향신료, 웃음소리의 향기가 뒤섞인다. 시리아의 수크 알 메디나처럼 지붕이 있는 시장과는 달리 모로코의 메디나는 실제 생활 공간이다. 단순한 상업 중심지가 아니라 주거지이자 공방, 사원, 기억의 저장소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단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과 창틀, 소리와 빛의 틈새까지 얽혀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메디나는 단지 관광지가 아니다. 이곳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살아있는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축소된 세계다. 작은 골목, 독특한 건축, 화려한 색채, 생생한 소리에 매료된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모로코의 숨겨진 매력을 함께 탐험하자. 리야드, 전통 수공예 또는 메디나 골목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한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로코 세계 최대의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의 고향. 모로코 남부의 메마른 사막에는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거울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집중형 태양광 발전 단지 누르와르자자트 노어 우아자제이트이다. 3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에 펼쳐진 이곳은 아프리카의 강렬한 햇빛을 그대로 흡수해 수백만 명에게 공급되는 청정 전기로 전환한다. 이 프로젝트는 뜨거운 태양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모로코의 친환경 야망을 상징한다. 누르 단지는 총 4개의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3개는 집광형 태양열 발전 CSP 기술을, 1개는 태양광 PV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누르 3번 발전소로 250m 높이의 태양열 타워는 고온의 용융염에 열을 저장해 해가 진 후에도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덕분에 누르는 밤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대부분의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보기 어려운 성과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대규모 에너지 시설을 넘어 심층적인 전환의 비전을 담고 있다. 총 58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누르는 100만 가구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매년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누르 발전소가 위치한 와르자자트는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1년에 약 3,000시간의 일조량을 자랑해 발전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혹독한 환경에서의 운영은 냉각수 확보, 복잡한 기술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도전을 동반한다. 모로코는 이처럼 첨단 기술과 전략적 지리를 결합해 개발도상국도 글로벌 녹색 혁명의 선두에 설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모로코 가죽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다.
페즈의 메디나 중심부에 위치한 가죽 염색 공방은 거의 1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공예 기술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이곳은 세계 최고 품질의 가죽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그 부드러움과 내구성은 기계로 만든 가죽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주로 염소와 양가죽, 때로는 낙타 가죽을 사용하며 모로코 가죽은 고급스러움과 튼튼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 비결은 전통적인 가죽 염색 방식에 있으며 고대 기술과 천연 재료가 절묘하게 결합된 이 방식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든다. 공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비둘기 똥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안에는 천연 암모니아가 들어있어 가죽 가공에 필수적이다. 가죽은 가축의 소변, 생석회, 소금 등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한 뒤 비둘기 배설물로 마사지하여 점점 더 유연하고 질긴 질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은 어떤 산업적 방식으로도 재현할 수 없다. 숙련된 장인들의 맨발 아래에서 가죽은 돌로 된 시멘트 웅덩이 안에서 고르게 밟히고 이후 고대의 벽 옆에서 강렬한 햇볕 아래 건조된다. 저 멀리서는 당나귀들이 주변 평야에서 새 가죽을 싣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대 산업과 현대 삶이 공존하는 생생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천연 염료는 모로코 가죽의 매혹적인 색감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양귀비 붉은색, 헤나 오렌지, 사프란 노랑, 민트 그린, 인디고 블루, 삼나무 브라운 등이 그것이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모로코산 가죽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견고하며 우아한 바부슈 슬리퍼, 정교한 핸드백, 따뜻한 코트, 부드러운 장갑 제작에 이상적이다. 이 모든 전통의 중심에는 페즈에서 가장 오래된 가죽 염색장인 슈아라, 초오아라 작업장이 있다. 이곳은 마치 1000년의 전통을 지키는 시간여행 기계와 같으며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기념비로서 각 가죽 한 장, 모든 도구, 그리고 장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로코 장인의 자부심과 열정을 이야기한다. 우아르자자트 아프리카의 할리우드, 모로코 남부의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 우아르자자트는 환상적인 영화의 천국처럼 솟아오른다. 황금빛 모래 언덕, 웅장한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특히 아틀라스 영화 촬영소 덕분에 이곳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글래디에이터, 미라, 왕좌위 게임 등 수백 편의 할리우드 대작이 촬영된 장소다. 1983년에 설립된 아틀라스 스튜디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내륙 영화 촬영장 중 하나이며 관광객들은 고대 이집트 신전, 로마 도시, 티베트 사원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 사이를 거닐 수 있다. 나일의 보석에 등장하는 비행기를 만져보거나 글래디에이터 위 노예 시장을 지나고 미션, 클레오파트라, 바벨 위 촬영지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우아르자자트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붉은 진흙 벽돌로 만든 1000개의 카스바 요새 마을이 있다. 야자수 숲, 돌사막, 아틀라스 산기슭 사이에 흩어져 있으며 그중 아이트 베나도, 에이트 베네도우 마을은 글래디에이터와 왕좌위 게임이 배경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북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신비로움과 위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아르자자트가 주요 관광지로 부상한 이유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역사 때문만은 아니다. 안정적인 기후, 다양한 풍경, 낮은 제작비 덕분에 매년 20에서 50개의 국제 촬영팀이 이곳을 찾는다. 아랍의 봄 이후 한때 침체를 겪었지만 우아르자자트는 강하게 회복 중이며 영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할리우드는 물론 유럽 감독들도 다시 이곳을 찾고 있다. 우아르자자트는 영화의 전설과 북아프리카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며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막과 요새, 그리고 촬영장의 조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경험의 공간이다. 마라케시 붉게 타오르는 도시. 마라케시는 붉은 태양 아래 물든 듯한 도시이다. 철사나물이 풍부한 점토로 만들어진 도시의 고대 성벽은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산한다. 11세기부터 마라케시는 알모라비드 이슬람 제국의 첫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마라케시의 메디나에 들어서면 활기찬 미로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햇살 가득한 골목은 전통 수크, 시장을 지나며 이어지고 상인의 외침과 계피, 강황, 커민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며 감각을 일깨운다. 수제 직물, 화려한 도자기, 타진이나 쿠스쿠스 같은 전통 요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여행을 선사한다. 도시의 심장은 제마 엘푸나, 제마야 LFNAA 광장이다. 낮에는 거리 예술가, 민속 이야기꾼, 약초 치료사들이 공연을 벌이고 밤이 되면 조명과 음악,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마라케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쿠투비아 모스크의 미나렛, 바이아 궁전, 벤 유세프 신학교, 이브 생로랑의 마조렐 정원 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징이다. 이 붉은 도시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COP22 기후회의와 같은 국제 행사들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생명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붉은 도시의 성벽에서 출발해 90분만 이동하면 눈 덮인 산맥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막에서 겨울을 만나는 체험. 다음 편에서 그 놀라움을 이어가겠다. 바르바리 사자, 모로코의 국수. 북아프리카에서 동물의 왕으로 불렸던 바르바리 사자, 학명 펜테라 레오레오는 아틀라스 사자라고도 불리며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을 중심으로 산, 숲, 사막에 서식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자 아종 중 하나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검고 풍성한 갈기가 특징이며 위험 있는 외형을 자랑했다. 수컷은 최대 270kg까지 자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자보다 체격이 크다. 고대에는 이 사자들이 로마 검투장에 등장하거나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의 왕실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도한 사냥과 농업 확대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인해 바르바리 사자는 20세기 중반 야생에서 멸종했다. 모로코에서 마지막 야생 바르바리 사자가 목격된 것은 1942년이었다. 다행히 라바트 국립동물원 등에서 일부 개체가 사육 상태로 남아있으며 비록 완전한 순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번식 및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라바트 동물원은 바르바리 사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혈통 보존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과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수세기 동안 모로코 왕가는 궁전 정원에서 바르바리 사자를 길러 민족의 순수함과 권위를 상징해왔다. 이로 인해 모로코 정부는 바르바리 사자를 국수로 지정했으며 국장, 인장, 위례 상징물에 등장시켜 왕실 정신, 자부심,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모로코인들에게 바르바리 사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용기, 강인함,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다. 민간 전승 속에서 아틀라스 사자는 수호신이자 전설적인 영웅으로 등장하며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모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아타이나나 민트티이다. 중국산 녹차, 신선한 박하잎, 그리고 다량의 설탕을 혼합해 만들며 첫 모금부터 감각을 깨우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따르는 방식이다. 모로코인들은 컵 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차를 붓는데 이는 위에 생기는 부드러운 거품을 위한 것이며 단순한 기술이 아닌 환대의 상징이다. 거품이 많을수록 환영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의미이다. 민트티는 가족 모임, 손님 접대, 분주한 시장, 바람 부는 오후의 테라스 등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모로코인들은 세 잔의 차를 마신다. 첫 잔은 인생처럼 강하고 두 번째 잔은 사랑처럼 부드러우며 세 번째 잔은 평온한 이별처럼 순하다. 모로코의 무더운 여름날 한 잔의 민트티는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차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으며 한 모금은 인사, 관심의 표현, 나눔의 세계로 초대하는 제스처인 것이다. 모로코 여행 시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로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숙박비나 활동 비용은 미리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금융 습관은 선진국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로코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가장 일반적인 결제 수단이며 현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디르함을 손에 쥐고 있다면 거의 모든 장소에서 문제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히 소규모 상점, 현지 식당,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현금이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점상에게 물건을 사거나 시장에서 흥정을 통해 쇼핑하는 등 현지색 짙은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현금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상인은 이체나 QR코드 결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팁을 남기고 싶을 경우에도 소액 지폐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점차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모로코의 전체 거래 중 약 70%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도 챙겨가야 합니다. 주요 도로에는 ATM이 많이 있으며 와이즈 카드나 다른 국제 카드로 디르함을 비교적 낮은 수수료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꼭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행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간은 모로코에서 사랑의 상징입니다. 모로코 문화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장이 아니라 간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건강한 간이 단순한 소화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행복, 번영, 그리고 생명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간을 위해 루키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며 당신이 그 사람의 건강 관해면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간은 모로코 요리에서도 귀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성대한 축제, 귀빈 접대, 가족 식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간이 육체적, 정신적 삶 모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상징으로 간을 사용하는 문화는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간은 밝은 정신과 고결한 영혼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며 강인한 간은 사랑하고 보살피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간을 사로잡았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지키고 키워가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추야자와 아르간 오일 사막 너머로 모로코를 연결하다. 무엇이 모로코를 전 세계와 연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메마른 산맥에서부터 유럽과 아시아의 먼 시장까지 그 연결고리는 대추야자처럼 달콤하고 아르간 오일처럼 순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모로코의 이름을 알리는 조용한 경제적 대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추야자는 남부 모로코 오아시스 지역에서 뗄 수 없는 존재로 가혹한 기후 속 생존의 상징이며 풍부한 영양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드라아, 계곡, 자고라, 제고라, 에르라시디아, 에라치디아 등지에는 600만 그루 이상의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 톤의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유럽과 걸프 국가로 수출됩니다. 가장 유명한 품종은 메드줄로 대추야자의 왕으로 불리며 은은한 단맛, 두꺼운 과육, 높은 영양 가치로 이름 높습니다. 대추야자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모로코를 세계 농산물 지도 위에 올려놓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만약 대추야자가 태양 아래 타오르는 대지의 상징이라면 아르간 오일은 모로코 남서부 안티아틀라스 산악지대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존지로 지정했으며 여기서 수확되는 아르간 열매로부터 희귀한 오일이 만들어집니다. 아르간 오일은 비타민 E, 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과 식품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아르간 오일 생산이 지역 여성 협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농촌 여성의 권한 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추야자든 아르간 오일이든 이들 제품 하나하나에는 정체성과 문화, 전통과 지역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메드줄 대추야자를 먹어본 적 있나요? 혹은 순수한 모로코산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로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모로코 이야기나 정보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여행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